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2019년 1번 문제 풀이입니다. 50점짜리 문제죠. 기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가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면서 고속버스 전면 중앙 부분으로 보행자를 완전 충돌 후 진행 방향 좌측으로 피항하다가 정지했습니다. 보행자는 고속버스와의 충격으로 일정 구간을 날아가다 떨어져서 미끄러진 후에 최종 정지하였습니다. 고속버스가요, 스키드 마크를 발생했으니까요, 전체 길이 적용하면 되는 사항이죠. 조건입니다. 고속버스의 스키드 마크 발생 구간의 견인 개수는요, 0.65였었고요. 보행자와 노면 간의 견인 개수는요, 0.6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무게중심 높이는 1m였고요. 보행자의 비행 구간 동안 공기 저항은 무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력가속도값은 9.8m/s의 자승을 적용하고요. 소수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질문이 5개가 나왔고요.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충돌 후 보행자 운동 유형 5가지를 나열하고요. 위 교통사고 시 해당되는 보행자 운동 유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대 보행자 충돌 후 보행자 운동 유형 5가지가 있었죠. 포워드 프로젝션, 앞으로 던져진 경로, 그리고 랩 트레젝터리, 랩 경로, 팬더볼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프 볼트, 지분 넘기죠. 그리고 서머설트가 있었습니다. 공중 돌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 교통사고에서요, 보행자의 운동 유형은요, 포워드 프로젝션이 있었죠. 앞으로 내던지는 경로였습니다. 포워드 프로젝션은요, 어린이의 충돌 또는 버스 등 앞면이 평평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할 때 잘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죠. 보행자의 충돌 시요, 충돌 지점이 인체의 중심보다 높은 충돌 시 나타나고요. 충돌 시 보행자는요, 차의 전방 앞부분으로요, 튕겨나갔죠. 그리고 바닥에 전도된 다음에요, 노면 마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질문 2입니다. 보행자의 낙하 지점 B에서요, 보행자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한 다음에요, 보행자가 튕겨나가서요, 착지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낙하 지점부터 보행자가 노면 마찰 운동한 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할주 거리가 18m였었고요. 이때의 견인 개수가 0.6이었었고요. 그리고 최종 정지했죠. 그러면은요, 이 정보를 활용해서요, B지점 속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가 할주한 거리 D는요, 18m였었고요. 보행자와 노면 간의 견인 개수는 0.6이었었고요. 그리고 중력가속도 G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낙하 지점에서의 보행자 속도 산출할 수 있겠죠. 정보 보시면 시간 정보 없고요. 최종 정지했죠. 그러면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2 FGD이죠. F가 0.6, G가 9.8, D는 18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2 곱하기 0.6 곱하기 9.8 곱하기 1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4.55m/s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려주면 되겠죠. 보행자의 낙하 지점 B에서의 보행자 속도는요, 14.55m/s이라고요. 질문 3입니다. 충돌 지점 A에서의 고속버스의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차량하고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요, 이 보행자는요, 차량의 속도로 튕겨나가죠. 그리고 튕겨나갈 때는요, 단수 추락 원리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즉 수평방향은요,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낙하 전도 지점 B지점의 속도하고요, 충돌 시 속도가 같죠. 그리고 차량의 충돌 속도로 보행자가 튕겨나가니까요, 이 낙하 지점의 속도하고요, 차량의 충돌 속도는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는요, 버스와 충돌 후 비행하는 동안은요,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함으로써요, 충돌 시 A 지점의 속도와 낙하 지점 B의 속도는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시 차량의 속도는요, 보행자가 충돌 후 튕겨나가는 속도와 같습니다. 따라서요, 충돌 지점 A에서의 고속버스 속도는요, 보행자의 낙하 지점 B에서의 속도와 같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충돌 지점 A에서 고속버스의 속도는 14.55m/s이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질문 4입니다. 보행자가 충돌 지점 A에서 낙하 지점까지 날아간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충돌 지점 속도가 14.55m/s였었죠. 그리고 보행자의 충격 높이는요,
1m였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 보행자의 전도까지 포물선 구간은요, 단순 추락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돌 속도 V는요, 14.55m/s였었고요. 보행자의 무게중심 높이는요, 1m였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충돌 지점에서요, 낙하 지점까지 날아간 거리 산출할 수 있겠죠. 단수 추락시 속도 공식 알고 계시죠? V는 d 곱하기 루트 2h분의 g입니다. 여기에서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h분의 g가 이항하면서 분모는 분자로, 분자는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d는 v 곱하기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v가 13.55였었고요. g는 9.8, h는 1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4.55 곱하기 루트 9.8분의 2 곱하기 1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6.57m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리면 되죠? 보행자가 충돌 지점에서 낙하 지점까지 날아간 거리는 6.57m라고 결론 지면 됩니다. 다음은 질문 5입니다. 보행자가 낙하 지점 B로부터요, 최종 위치 C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는요, 낙하 지점 속도였어요. 그러면 이 속도가 14.55m/s였었고요. 그 나중 속도는 정지했었죠. 0m/s였습니다. 그리고 활주거리는요, 18m였었고요. 이때 견인계수는 0.6이었었고 중력 가속도 G는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낙하 지점부터 최종 위치까지 이동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시간을 구할 거니까는요, 1공식, 2공식, 4공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공식은 복잡하죠. 그래서 1공식하고 4공식을 활용하겠습니다. 1공식은요, VE는 VI 플러스 AT죠. 구하려고 하는 게 이동 시간이니까요, T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그리고 감속 구간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됩니다. VI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G로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T는요, 마이너스 FG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VE가 0이었었고요. VI는 14.55m/s였었고요. F는 0.6, G는 9.8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0.6 곱하기 9.8분의 0 마이너스 14.5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47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공식 활용해 보겠습니다.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죠. 마찬가지로 시간 구할 거니까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VI 플러스 VE는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E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면 되죠. 그래서 T는 VI 플러스 VE분의 2D가 됩니다. D가 18m였었고요. VI는 14.55였었고요. VE는 0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4.55 플러스 0분의 2 곱하기 18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찬가지로 2.47초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보행자가 낙하 지점부터 최종 위치까지 이동한 시간은요, 2.47초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